저는 되게 시골에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영화관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었을 때 극장이라는 곳에 가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극장에서 보는 그 체험 자체, 극장에 앉아서 그 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이라든지 티켓을 사는 과정이라든지 뭐 팝콘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영화감독 김태양입니다. 미망은 4년에 걸친 우연한 남녀의 만남과 이별을 다루는 작품이고요. 3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장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구조를 떠올리게 됐던 이유는 제작 환경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 파트를 찍을 때는 장편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았는데 첫 촬영 날 이제 마지막 커트를 찍으면서 아, 이 영화가 장편 영화가 되겠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그 구조가 다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촬영을 진행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코로나가 3년이 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처음에는 그게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자문도 스스로 많이 하게 됐었는데 영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 느끼는 건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들이 실제로 나이를 먹어가고 영화 속에 배경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 배경이 4년 동안 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영화에 담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그게 그 미망이라는 영화의 매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연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언젠가 영화를 찍게 되면 스토리보드를 제가 직접 그리려고 좀 더 그림 수업을 그 종로 일대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남자가 길을 걸어갈 때 여자가 뒤에서 우연히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걸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림 수업을 배우러 가는 길에 영화의 주인공인 이명아 배우가 저를 이렇게 등을 뒤에서 두드렸던 거예요. 서울극장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서울극장으로 제가 안내를 해줬어요. 어디 가? 아, 서울극장. 근데 이 길이 맞나? 여기였던 것 같거든? 맞아. 여기로 쭉 가면 돼. 근데 그렇게 길을 걷는 동안에 나눴던 대화 끝에 배우고 감독이니까 인사를 할 때 우리 언제 꼭 한번 밥 먹자 이런 것처럼 영화 한번 꼭 찍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그걸 그냥 흘러가는 말로 남겨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한 달 뒤에 이제 촬영을 정말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달팽이라는 제목은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을 형상화한 것인데 시간이 보통은 이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기도 한데 시계의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뭔가 그 모양을 보면서 매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자고 일어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모양 자체가 머릿속에 맴돌았을 때 달팽이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영화 제목으로 달팽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의 내용과 부합하기도 하고 영화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천천히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달팽이가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운동성도 마치 말 맞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달팽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지었어요. 매일 사람들은 다 일상이 반복되니까 내 삶은 좀 변할 게 없어. 지루해. 맨날 일만 하고 잠 자고 또 일하고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작은 일상이나 너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특별한 일이고
그런 사소한 사건들이나 내가 놓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나한테 어쩌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관객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썼을 때는 서울극장이라는 제목이 아니었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다리다가 서울극장이 폐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폐관을 하고 오래된 극장인데 사라진다라는 걸 애도하는 마음에 제목을 정한 것도 있었고, 폐관한다라는 그 설정 자체를 제가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끌어오게 됐습니다. 영화가 반복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자꾸 담아요. 공간도 곧 사라지는 것들을 담고, 그다음에 남녀의 관계가 이렇게 일반적인 로맨스 영화처럼 사랑을 해서 서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서 자체가 좀 애달프고 쓸쓸하고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럴 때 노스텔지어를 자극할 수 있는 화면의 영화적인 언어가 뭘까라고 선택을 해봤을 때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화면의 질감이 필름일 경우에 좀 더 노스텔지어를 자극할 수 있겠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라는 점에서 필름 질감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광화문에 가면 소호라는 작은, 정말 작은 바가 있습니다. 그 바를 발견해서 그 공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여서 소호라고 정한 것도 있고요. 달팽이부터 해서 서울극장 그리고 소호까지 이어지는 그 산막의 구조 안에 비가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데 그 소호라는 뜻이 작은 비라는 뜻이거든요. 촬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결국에 영화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야? 처음에는 맑은 날의 이야기였었는데 하필이면 또 태풍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독립영화 특성상 다시 스케줄을 잡고 섭외하고 공간을 하기에는 또 지출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내가 비가 내리는 걸로 바꿔서라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영화를 촬영했는데,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비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였고, 태풍이 왔던 것도 그걸 받아들인 것도 참 운이었죠. 이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피막골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이렇게 공사 중이었어요. 이상하지. 그거를 좀 안타깝게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지금의 영화에서는 비가 내리는 공간에서 그걸 마주 보거든요. 근데 좀 더 쓸쓸하게 되는 정서로 좀 영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인상 깊었던 심사나 평들은 서울이라는 공간을 실제 관광들이 와서 관광을 하다 보면 서울이 되게 안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영화였다. 장르적이지 않은 영화로 실제로 담겨 있다라는 점이 되게 신선했다. 서울이 좀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평이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아 있었어요. 바를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영화는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옴니버스 장편 영화를 제안받아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망인과 느슨하게 연결되는 차기작인데요. 서울 이야기라는 제목의 장편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2026년 9월, 10월을 촬영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영화 감독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저만의 스타일, 저만의 영화 언어가 있어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영화를 찾으실 때, 아, 저 사람의 영화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좀 편안하구나, 혹은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는데 이 감독이라면 내가 좀 돈이 아깝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 감독이 되면 좋겠습니다.